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술정보가득 전문 소나무뜨락입니다. 지난 영상에 자연반송 쌍간 만들기 2년차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년생이죠. 1년이 지났으니까 14년생 자연반송 쌍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굵기 연다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위로 많이 이제 세력을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위에 가지는 이런 가지들은 그냥 그대로 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만들고 수평으로 해야죠. 그리고 수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가지와 수관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남겨둔 그 가지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관 탑의 그 방향을 정해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시면 수관 탑의 이게 주관이죠. 주관의 그 선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관이 여기서 이렇게 약간 밖으로 나간 듯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밖으로 쭉 두 칸이나 빼줬어요. 밖으로. 그리고선 안쪽으로 이제 왔어요. 안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절이라고 그러죠. 한번 꺾인 그 자리를 이제 절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에 하나하나 자란 마디를 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 자랐죠. 2년 자란 건데 이걸 이제 짧아 갖고 이제 길게 뺀 겁니다. 하나를 이제 무시하고 반드시 뽑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무시하고 주간의 키는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가지와 수간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건 여기도 이제 그냥 뒀죠. 원래 나올 자리가 아닌데도 뒀죠. 이거 반듯한 자리니까. 그래도 이제 둬도 별 문제는 이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지를 내고 나면 또 이제 그때 이제 겹쳐지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를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서 나온 가지가 제일 얕은데 요게 이제 지하고인데 지하고가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은데 뭐 너무 늦게 이제 개작을 해 갖고 그건 조금 어렵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염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정상적인 그 눈에서 나온 가지가 아닌 잎에서 나온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소나무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형성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 감상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놔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곧대 모양이 보기가 좋으면 좋지만 우선 나무를 세력을 키워서 완성시키는 게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자를 겁니다. 요거 중간에 있는 건. 그리고 여기서 길이기로 이쪽으로 빠졌어요. 빠졌으면 꺾인 쪽 이쪽으로 가지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면 얘가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고 얘를 내면 이게 탑이 되는 겁니다. 180도 선 정반대 방향에 가지를 내고자 하는 데서 탑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는 가지와 일직선상에 있는 가지는 이거죠. 그렇다면 이걸로 수간의 탑을 정하는 겁니다. 자, 뒤로 걸고 이쪽 가지 쪽은 솔잎을 뽑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감아줍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내려줍니다. 수평으로. 다시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 이것도 솔방울을 제거합니다. 자, 이제 가지가 수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일직선상에 180도 일직선상에 반대편에 수간에 탑을 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밖으로 빠져나갔죠. 여기서도 한번 빠지고 여기서도 또 빠지고, 안에서 들어왔다고는 한 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한 번 들어왔어요. 나간 게 2번 나가면 들어오는 것도 2번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지를 이렇게 안쪽에서 밖으로 한번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수간의 탑에 나가되, 이거는 선을 약간 이렇게 하고 조금 올려줘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그리고 오래 난 가지를 다시 이렇게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하고 솔잎을 눈이 여기 끝에 눈이 있어요. 정화. 이런 걸 가만히 두고 솔방울만 따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나갔어요. 그러기로 말하면 이거 살짝 세웠어요.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또 수평으로 만들어줘요. 살짝 꺾은 방향으로 돌리고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자,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도 봐도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왔으면 얘가 뒤로 가도록 하고 앞으로 또 한 번 더 나와주게, 이렇게. 그래서 이 앞뒤로 옆에서 봐서도 뒤로 넘어가지 않은 나무가 되려면 이게 수간탑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이 수간을 정하는 그 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는 살짝 올라섰지만 여기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누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자, 요 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서 이제 예비지를, 이 가지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예비지를 둬야 돼요. 어떤 걸 둬야 되느냐면, 요 중에, 요걸로 두겠습니다. 요걸로 두고, 이렇게. 그래서 솔방울을 제띄고, 이게 이제 세력이 이게 좋거든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선 밖에도 있지만, 이렇게 요거보다 세력이 조금 약한 걸 두면 좋습니다. 수간을 정해놓은 것보다.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한 그 가지와 수간을 이길 수 없는 가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간이 이제 잘 자라죠. 이렇게 해서 쌍관종 주간의
선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요. 여기는 너무 많아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많으면 고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미 고부 현상이 일어났네요. 동그랗죠. 여기가 축구공 같이 되고 이 떼어낸 자리가 그거랑 뭐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떤 걸로 정할 것이냐면 이대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한 번쯤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들어와졌거든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와서 나간 거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빼겠습니다. 그렇게로 한다면 원래 이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가지는 이 가지예요.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됐죠. 그러면 가지는 두 개 있어도 이 가지예요. 이 가지가 이제 남아있을 가지죠. 여기 뒤로 있는 가지는 이렇게 해서 나간 거니까 적당한 그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가지를 여기다 뒀으니까 요거를 가지를 앞쪽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두고 요거를 뒤쪽으로 이 가지나 요걸로 수간 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미 벌써 여기 났네요. 자, 이게 자르지를 않았는데도 이미 이렇게 났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 나무가 이게 건강했던 나무를 이제 다듬기 시작해서 염량을 줄이고 이제 가지를 줄이다 보니까 염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걸 이용해서 조형성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가지가 있는 반대쪽에 올해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두 개가 있지만 이쪽으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일직선상의 반대편에 있는 가지가 진짜 가지입니다. 얘는 염량을 맞추기 위한 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거가 돼야 되죠. 그렇기로 한다면 얘가 가지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간의 탑은 일직선상에 있는 이게 이제 수간이 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너무 바짝 갈 필요 없이 이런 정도에서 일단은 두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절이 20cm씩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10cm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그대로 그냥 이걸 둡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직선으로 그리고 솔방울만 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여기도 고부현상이라는, 이게 둬야 되는데 고부현상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예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올라선 가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띄워줍니다. 이 끝을 이렇게 자른다는 거는 이 중간은 이 솔잎에서 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잎이 있으니까 이 상태까지 이제 가지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일직선상이 아닌데 왜 뒀느냐? 늘어진 가지도 그냥 주세요. 우선은 나무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단이 이게 제대로 차면 얇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래 걸 이제 제거를 하거나, 이 줄을 이루는 단을 만들고 나머지 가지를 제거를 하면 단이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조금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얘를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조금만 더 돌려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높으니까 조금 내려주고, 이게 이제 요거 지금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자, 주간에 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밖으로 살짝 나갔죠. 2번 나가고, 또 그 위에서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요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2년 동안에 그 가지가 안쪽으로 넣었어요. 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또 좌측으로 한번 냈습니다. 여기서도 부주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살짝 한번 안으로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밖으로 또 빠져나오고, 지금 가지를 이 전면 쪽으로 살짝 그 주간의 선이 보이도록, 가지를 내도 주간의 그 간의 수간 줄기의 선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제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보이죠. 그리고서는 일직선상에 이제 수간 부주간의 이제 수간 탑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로 말하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V자 벌어졌죠. 이렇게 예각 형태로 벌어져야지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결국 이 공간이, 이게 선이 좋으면 공간도 좋아요. 이게 선이 좋으면, 왜 그 공간이 좋아야 되냐면 그 선을 잘 드러내게 해주는 거는 공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선과 공간의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작품이 완성됐을 때 보기에도 시원하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까다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 나무를 만들면서 선과 공간에 대한 이 연출을 해 보셔야 돼요. 생각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발전이 이룰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조영성을 살아 오시는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제 설명을 듣지 않고 전시원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가지단이 크고 이렇게 나무가 빡빡하게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있는 나무들을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시고 제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나무 고를 때는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까다롭게 고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소나무를 키울 때 좋은 그 소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나무를 보는 이 분별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 열어 놓으면 그 선이 잘 보여요. 그러면 선이 잘 보인다는 거는 나무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이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